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 기사, 부동산 뉴스를 통해 부동산 상식을 늘려가는 김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계약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 앞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심상치 않다. 정부의 입단 규제가 전세 수요를 늘리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번 주까지 무려 46주 연속 오르고 있다. 서울 여파가 인근 지역으로 미치면서 경기와 인천도 주간 단위로 40주가량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상황을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아파트는 지금 전방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 받기 힘들죠. 그다음에 세금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전세는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전세 거래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죠.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도 오르는 양상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는 내용이 나와서 사람들이 또 전세에 대해서 부쩍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거래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올해 1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전세 가격의 평균을 보면 4억 6,98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계약서를 쓰면 이 금액을 집주인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2년간은 묶여 있다고 봐야 되니까 계약을 할 때 긴장도 되고 책임감도 더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전세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떤 집이 좋을까, 입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계약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행위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계약서 잘 써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쓰는 걸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꼼꼼히 계약서 쓸 때 아주 꼼꼼히 따지는 게 좋습니다.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문서로 남긴다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누구죠? 바로 집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도재학 선생은 부동산 중개인이 집주인이라며 굉장히 안심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현행법에서는 의뢰인하고 중개인하고 직접 계약 맺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개인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대리해서 거래하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즘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물론 로그인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하고 해당 주소를 치면 해당 건물에 그 이력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등기부 등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죠. 그래서 건물 이력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거래됐고 주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 집에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의 갑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유자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거래가 되고 다시 주인이 바뀌었다면 기존 주인에는 이렇게 밑줄이가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밑줄이 안 치진 부분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랑 그다음에 중개업소에 가서 지금 그 주인이 누군지 계약 상대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동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등기부 등본에서 뭐 가처분이나 소송 이런 표시가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근저당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저당이라는 것은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용입니다. 대출금을 받지 못하면 금융회사, 은행들은 그 집을 경매처분에 맡기는 게 되죠. 그러면 경매처분하면 그 세입자에게도 다시 말해서 전세 계약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재산상의 손해, 명도라 그러죠. 집을 비워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많아집니다. 근저당 내용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릴 때 그 집을 담보로 한다 그러면은
그 집보다는 그 대출 금액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낮을 텐데요. 그 빌린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는 전세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보통 70%, 80% 정도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보다 높으면 역시 계약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집주인이 동일인지 확인됐고 그 다음에 근저당도 확인했다 그러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도장 찍고 나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 신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잊지 말고 확정일자 꼭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세 계약은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보통 2년인데 2년 뒤에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하죠. 요즘 많이들 허그 뭐 이렇게 하는데요. 허그나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나중에 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세입자에게는 먼저 돈을 보증보험으로 받고 보증보험은 다시 그 집주인에게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건물에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건물이라는 것은 많이 얘기하죠.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는 아무래도 세입자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 보증금 총액하고 건물가액 비교해서 70%, 80%를 넘지 않는지 그런 걸 따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옥탑방에 계약하시려고 한다면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그 건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물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전세 계약할 때 그 등기를 꼭 3번 확인하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계약하기 전에, 두 번째는 계약을 하고 나서라도 혹시 집주인이 그 담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집 받고 나서 또 한 번 해라. 그다음에 이사 가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유효한 조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집주인과의 그 분쟁 소지가 있는 내용을 따로 떼어서 특약사항으로 물론 집주인과 협의한 후에 특약사항으로 담아두시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얻을 때는 계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집주인이 누군지 또 근저당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문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예상되는 사항도 특약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계약에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영이었습니다. PR 미디어 그룹 참컴